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건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정비 사업으로 분담금을 줄여야만 합니다. 감정가가 높으려면 당연히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를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2년 1월부터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 지금까지 약 85군데 정도가 됩니다. 이 85개소 가운데 33개소 정도가 통합심의에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가운데 약 18개소가 연내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지금 대면 상담에 있어서도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재개발 방식과 달리 모아타운의 방식에 추진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반대로 서울과 달리 경기 인천 지역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며 왜 서울에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올해부터 잇따라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통합 인허가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적은 모아타운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비용 갈등이 커지고 절차가 지연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약 18군데 2677가구의 모아주택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2022년 1월 강북구 번동 일대를 첫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한 지 2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호 착공지인 광진구 구이동 한양연립은 지난달 26일 착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착공 허가를 받은 구역입니다. 노후 저층 단지를 허물고 최고 15층 215가구의 규모로 다시 지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2026년 8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 필지를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의 방식입니다. 자, 모아주택을 여럿이 모아 1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게 모아타운의 방식입니다. 자, 서울에서 지금까지 총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아주택으로는 12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자, 통합심의를 통과한 곳은 총 33개소 4,506가구가 지금 통합심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자, 통합심의에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연내에 착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총 10개 구역으로 이뤄진 모아타운 시범사업 단지인 번동 일대, 이 번동 일대가 지난해 1차로 1구역에서 5구역이 먼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7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전체 구역 시공을 맡은 코롱글로벌 1차 사업을 통해서만 1242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강남권이 송파구 오금동에서도 마찬가지 연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H와 공동시행사로 참여해서 약 90가구씩 공급을 하고 사업성이 좋아 올해 강남권 착공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은 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수요자나 시공사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단지 규모를 비롯해 정주 여건, 커뮤니티 시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조합 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주택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모아타운의 빠른 사업 속도가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파구, 잠실, 진주, 서대문구, 홍제 3구역, 노원, 상계, 주공 등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공사비 갈등을 계속 겪고 있거나 사업이 계속 지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방식, 모아주택 방식은 지금 연내 착공할 정도로 약 사업 추진 2년 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착공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뒤에 다시 한번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경기도 지역 일대의 주민들의 반대가 또 심한 이유의 기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노후주택 소유 70%의 이 고령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비사업에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경기도의 총주택의 단독주택은 1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59.1%,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32.9%로 굉장히 노후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성남, 수원, 안양, 평택, 고양, 의정부, 동두천 등 주로 서울 남부와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 중인 집주인 중 60세 이상은 약 72.6%로 굉장히 고령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0년 미만 주택 소유자는 46.9% 정도입니다. 자,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은 30%, 20년 미만 주택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비율도 약 19.2%입니다. 자, 노후주택 거주자 중 자가 가구 절반 이상 52.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54.2%입니다. 평균 전용 면적은 62.1제곱미터로 노후 외 주택보다 좁은 면적이었습니다. 노후주택 거주 가구의 24.3%가 살고 있는 집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하며 노후 외 주택 대비 불만족 비율이 16.1%포인트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만족도는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 지금 대부분의 정비 사업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반대로 서울 지역 일대는 굉장히 추진 동력이 빠르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비 사업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른 기존 재개발 방식이 있고요. 또 빈특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정비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적어야지만 착공에 빠르게 이를 수 있고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사 비용이 줄어들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사업성도 대폭 확대가 돼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는 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모아타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유리한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추진 동력이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민들 간에 당연히 성향과 성격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전부 다 충돌이 됩니다. 근데 모아타운 방식은 재개발 방식보다 이해 충돌이 그나마 훨씬 더 적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유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 추진 동력이 빠르게 진행돼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자, 기존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익적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주민들도요, 어쩔 수 없이 조합원에 가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하지도 않는 정비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지정된 곳들을 보게 되면 워낙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지자체가 일단 구역을 지정을 해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 보게 되면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엔 아파트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단독 다가구 주택 30평, 50평 이상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은 결국엔 30평대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지 면적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세대 주택 같은 이렇게 대지가 적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담금 뭘로 냅니까? 잔금 대출로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을 다시 해야 한다면 찬성할까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이런 곳들은 실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받고 정착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에 반면에 모아타운 방식 같은 경우 사실 가로주택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지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가 혼재되어 있는 가로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는, 자, 차량이 2대 이상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6m 이상의 이면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주택단지들, 그런 곳들 보면 신축 빌라도 많고 구축 빌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정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택단지들, 빌라단지가 많은 곳을 한번 가보시면 뭐 12층 이하에 나홀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곳은 보통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진행된 아파트 공급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일명 모아주택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아주택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3개소 이상만 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주택단지를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지정이 돼서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초반부터 동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기존의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3개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 지역 일대는 추진 동력이 높은 지역에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설립 인가가 나기 때문에 동력이 기본적으로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또 여기에 기존에 투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정착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재정착하지 않고 분양 잔금을 전세로 대체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들은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분담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기존에 가로구역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곳들의 빌라에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 우리 주택의 유형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는 너무 비싸서 매매하지 못하고 결국엔 아파트 아니면 빌라. 근데 아파트도 비싸서 아파트에 매매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빌라의 매매로 전입하고 실거주하는 분들이 많죠. 그나마 이렇게 낙후되고 열악한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기도 하고 연령층이 낮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해 속도, 이해 관계도 훨씬 더 원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동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우선 추진을 하려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충족이 될 텐데, 기존 재개발 방식은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만 하는데, 모아타운 방식은 전체 총 면적의 50% 이상만 충족이 되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조합 설립 동의율도 마찬가지. 재개발 방식은 75%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80% 이상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요번에 발표됐던 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75%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이번에 또 했죠. 또 여기에 여러 가지의 통합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 절차, 이거를 간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은 사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뭐 교육 심의, 교통 심의, 뭐 환경 심의,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받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컨대 교육 심의 받았는데 반려가 났습니다. 그럼 다른 부처의 다른 심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부처의 심의 통과가 돼야지만 서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모아타운 방식은 그냥 한꺼번에 통합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추진 단계도 간소화되어 있죠. 기존 재개발 방식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여기에 구역 지정 나고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또 심의 절차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 부처의 심의 절차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 처분 나고, 또 여기에 착공에 이릅니다. 그에 반면에 모아타운 방식은 바로 조합 설립이 인가가 추진이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사업 시행 인가, 이걸 또 여러 절차의 부처의 심의 절차 받는 게 아니라 통합 심의로 받기 때문에 간소화되죠. 여기에 관리 처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죠. 용적률도 상향 조정되고, 또 여기에 용도 변경도 빠르게 될 수 있다.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그리고 충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이 완화돼서 충수에 상관없이 올릴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속도와 사업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고, 또 추진 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2022년 1월에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왜 경기와 인천, 이 지역과 서울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요 경기도와 인천의 일대는 사실 다세대 주택 아무리 정비 사업에 뭐 추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위험성이 가중됩니다. 가장 큰 게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그린벨트를 허물고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성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의 빌라 매입은 굉장히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 지역 일대는 택지를 조성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엔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밖에 없습니까? 빌라에서 철거를 하고 아파트 공급이 되는 이런 정비사업 방식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어야지만 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인천과 서울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 인천보다 당연히 우리는 서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방식의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반드시 적어야만 합니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건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정비 사업으로 유입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곳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 있게 찾아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감정가가 높은 빌라로 들어가야만 하겠죠. 감정가가 높으려면 당연히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명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